정하영 김포시장이 26일 오후 안정성 문제로 개통을 연기했던 김포도시철도를 9월 28일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포시는 열차가 10,000km 주행할 때마다 바퀴를 깎고 열차 속도를 조절해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 개선 방안은 추가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부천 옥길동 주민들이 다음 달 5일 문을 여는 스타필드시티 교통대책을 요구하며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여했습니다. 뚜렷한 대책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인천시가 주민참여 예산사업 선정을 위해 온라인 주민투표와 현장 투표를 실시합니다. 시는 최대 39개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26일 오후 정하영 김포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도시철도가 오는 9월 28일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스는 김포도시철도 뉴스 준비했습니다. 관계기관과 차량 진동 관련 안전성 검증 등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점검과 행정 절차 소요 기간에 대한 논의를 거쳐 오는 9월 28일 토요일에 개통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두 번이나 개통이 연기됐던 김포도시철도가 오는 9월 28일 드디어 시민들을 태우고 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 개통일과 향후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세진 기자가 기자회견 직후 정하영 김포시장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김포도시철도가 드디어 9월 28일 달릴 수 있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시와 국토교통부, 도시철도 관계자들이 합의한 내용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개통 지연 원인이나 대책 등 풀리지 않은 지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하영 김포시장과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늘 기자회견에서 도시철도 9월 28일 개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7월 5일 도시철도 개통 연기와 관련된 것들을 시민들에게 참담한 심정으로 지금 알려드리고 한 달 한 20일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20여일 동안 국토부가 김포시에 요구한 원인 규명 또 개선 대책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검증 그런 과정들을 착실하게 진행해 왔고요. 특히 TF를 구성을 해서 철도 개통과 관련된 치밀한 논의들을 진행했습니다. TF 2차 회의인 8월 22일 날 국토부가 주관하는 그 관계기관 회의에서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9월 28일 개통에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오늘 김현미 장관 등 철도 관련 회합을 좀 가진 결과 잠정 합의했던 9월 28일 개통 일정이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확정 일정으로 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존에 지금 안전성 문제 때문에 개통 지연이 됐는데 이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은 좀 대안으로 됐다 해도 지금까지 아직 좀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완이 될 예정인가요? 공신력 있는 기관인 철도기술연구원이 국토부가 요구한 승차감 또 떨림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한 달간 진행을 했고요.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진행한 진동 등 안전성 검증은 검증 결과 적합하다,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안전 대책을 좀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좀 장기 과제를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 8월 23일 오늘이죠. 오늘 철도학회를
그 원인 규명과 개선 대책을 위한 용역 기간으로 선정을 해서 한 1년간 선로, 궤도, 차량 모든 것들에 대한 원인 규명에 들어갈 것이고요. 좀 오랜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김포도시철도 전반에 대한 것들을 안전 검증을 하는 것으로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오늘 떨림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그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속도 조절을 했을 경우에 운행 횟수에 영향을 일정 부분은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동안 운영사 측 등에서 삭정과 방향 전환의 대책만으로 떨림 현상 해소 및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여기에 속도를 조정하는 것이 대책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계속 주셨고요. 시장인 저로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해와 동의를 해서 속도 조정과 관련된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운영사가 속도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영업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고요. 불가피하게 3분에서 3분 30초의 배차 간격이 좀 조정될 수밖에 없는데 첨두 시간과 준첨두 시간, 비첨두 시간들을 좀 조정한다면 배차 간격에서 오는 그 불편함은 해소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속도 조정을 했을 경우에 양촌 구례역에서 출발해서 김포역에 도착하는 총 운행 시간은 1분에서 2분 정도 더 늦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운영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의 분석 결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개통을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민분들께 한마디 하신다면요. 김포 시민 여러분, 오랫동안 김포 도시철도 개통을 염원해 오셨고 그 염원을 7월 27일 개통이라는 것으로 보답해 드렸어야 하는데 안전성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개통 연기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0여일 동안 이 안전성을 확실히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거쳐왔고요. 국토부, 교통공단, 운영사 등과 함께 합리적인 개선책들을 좀 마련하고 지난 8월 23일 그 개통과 관련된 일정을 잠정 확인하고 오늘에서야 개통 일정을 9월 28일로 확정 짓게 되었습니다. 남은 한 달 기간 동안에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서 만전의 노력들을 김포시가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9월 28일 역사적인 김포 도시철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안전한 도시철도 만들도록 시장으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김포 도시철도 2번 개통 지연으로 많은 김포 시민들이 분노했는데요. 이번에는 9월 28일 개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안전 개통을 이루기를 바라봅니다. 네, 지금까지 김포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김포시의 발표대로라면 오는 9월 28일 김포도시철도가 개통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9월 28일 개통, 이번에는 확실한 걸까요? 네, 우선 믿어봐야겠죠. 예. 우선 김포시는 이번에는 앞서 이제 정하영 김포시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먼저 차량 떨림 현상을 해소할 단기 대책으로 차량 삭정과 속도 조절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지금 시운전이 운행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국토부 요청대로 지난 20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부터 주행 안전성 검증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기 대책으로 차량 진동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앞서 정하영 김포시장도 이야기했지만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다 진행이 되려면 꽤 오래 걸리겠죠. 네. 개통이 너무 늦는데 이에 안전성 검증을 받은 만큼 지난 20일 국토부와 김포시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먼저 개통을 하고 장기 대책은 그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예. 김포시가 이제 시운전 결과 등 개통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문제없이 준비만 한다면 국토부는 9월 28일 합의를 해주기로 약속을 한 상황인 거죠. 김포시는 지난주부터 이제 시운전을 진행 중에 있고요. 8월 28일에서 29일 사이 시운전 결과 보고서 등 승인 요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국토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포시는 이번만큼은 앞서 합의한 내용대로 개통을 자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김포시의 이번 발표에서 또 눈에 띄는 게 속도 조절이었는데요. 안전을 위해서 차량의 속도를 좀 낮추겠다 이런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 배차 간격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네, 앞서 이제 정하영 김포시장도 이야기를 줬죠. 김포도시철도 운행 구간 중 약 40군데에서 이제 속도 조절이 이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3분이었던 배차 간격도 3분에서 3분 30초로 살짝 늘어난 상황인데요. 구례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당초 29분에서 30분이면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1분에서 2분 정도 늘어난 31분에서 32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운전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정하영 김포시장은 밝혔는데 특히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확인하겠다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 저희가 이 기자회견을 SNS 라이브로도 함께 진행했는데요. 이 댓글 보니까 시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컸죠. 네, 맞습니다. 이미 두 차례나 개통이 연기가 됐잖아요. 지난 2018년 11월 한 차례 연기가 됐고 그리고 지난 7월 5일 또 두 차례 연기가 됐습니다. 네. 특히 정하영 김포시장은 취임하면서 첫 번째로 약속했던 게 꼭 7월 내에 김포도시철도를 개통하겠다라고 강하게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못 지켰죠. 네. 정하영 김포시장 입장에서는 한 번이지만 김포시 행정부만 놓고 봤을 때 시민들은 두 번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눈으로 본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개통할 수 있겠어? 라는 어떤 이런 불신의 목소리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와 합의한 만큼 주민들의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관련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9월 28일에는 꼭 개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9월 28일 드디어 김포도시철도가 개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세 번째 개통 지연은 없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달이면 부천시 옥길동에 대형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 시티가 문을 엽니다. 옥길동 주민들이 교통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매주 스타필드 시티 건물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스타필드가 개점하고 방문객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주민들의 아파트 단지 진출입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300여 명으로 시작된 시위 인원은 매주 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은 피켓을 든 시민들이 한데 모여 구호를 외칩니다. 상의에는 부천시 아웃과 노 스타필드라는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부천시 옥길동 주민 700여 명이 스타필드 개점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선 겁니다. 주민들은 현재 옥길동 도로 규모로는 스타필드 방문객들의 차량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스타필드가 개점할 경우 옥길동은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스타필드 북측 출입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스타필드 방문객들로 인해 아파트 진출입 자체가 막힐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타필드가 오픈하기 전에 교통 문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해결하고 이후의 문제에 있어서는 함께 고민해서 풀어나가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고요. 교통 문제의 불편이 심각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저희는 이 집회를 지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부천시는 간담회를 열고 사태 해결에 나섰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스타필드 개점 전 취할 수 있는 교통대책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옥길동 진출입도로 확장은 예산 등의 문제로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개점 전에 맞춰야 될 건 마친 거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도로 문제, 서해안로 확장이나 진입로 만드는 문제 이런 거는 시간 좀 걸려요. 예상대로 올해 이제 추경으로 실시를 하고 내년에 이제 사업하는 겁니다. 부천 스타필드 시티는 다음 달 5일 개점을 앞둔 상황.
개점일이 다가올수록 주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부천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근무하는 주차관리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천도시공사 주차관리원인 전정숙 씨는 최근 상동 철굴 공영주차장에서 발빠른 대처로 60대 주민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습니다. 60대 주민은 모바일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할 예정이었지만 전 씨의 신속한 신고로 피해를 막았습니다. 원미경찰서는 전 씨에게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학교 비품에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표시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황대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이 만든 학교 비품에 대해 인식표를 부착하는 여부를 학생자치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지난 3월 추진됐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으로 한 차례 보류됐으며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따른 여론이 악화되면서 조례 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인천시가 개항장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과 관광객들의 의견을 수렴해 소통 공간 개항 살롱을 열었는데요. 그런데 문을 연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정작 관광객은 물론 주민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명도 찾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배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구 원도심 골목가에 자리한 2층 주택. 한 달 전 동화마을에 문을 연 개항살롱입니다. 인천시가 개항장 문화지구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주민 소통 창구로 만든 공간입니다. 1층은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고 한쪽 벽엔 중구 개항장 관광지 팜플렛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2층은 개항장 모형이 설치된 게 전부입니다. 개관 한 달 동안 이곳을 찾은 시민은 20명 남짓, 하루에 한 명도 채우지 않은 꼴입니다. 주민들은 개항살롱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주민들 여기 잘 알아요? 하나 몰라요. 하나 몰라요. 몰라요. 그거 와서 이렇게 개업식 한 날 떡만 이렇게 돌리고 떡을 돌리고 그랬는데 좀 돌려도 되는데 이렇게 내가 앉아 있고 요 몇몇씩만 돌리고 뭐 그냥 뭐 높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뭐 알아요? 개항살롱에 대한 관련 자료는 없고 대학원생이 교대로 돌아가며 자리만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시는 내년 3월까지 개항장 도시재생 용역 과업 기간 동안 개항살롱을 운영한 뒤 성과가 있으면 내항이나 개항장 일대에서 영구 운영할 방침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도 주민들이 스스로 건의하게 하고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그 전문가와 그리고 공공과 그리고 주민들이 같이 해결 방안을 모색해주는 인천관광공사라든지 중구청이라든지 인천시 홈페이지하고도 연동되는 그런 뭐 홈페이지, SNS 활동도 같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경기도가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주민 궁금증 해소를 위해 부천 원종 괴한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주민지원단은 27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 부천시청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보상과 행정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3월부터 과천시와 함께 주민지원단을 운영해 모두 36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5인 이내 팀을 구성해도 가능합니다. 주요 심사 대상은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 창의성과 지속 가능성 등이며 경기도는 1차 심사를 통해 15개 팀을 선발한 뒤 최종 성과 발표 대회를 통해 최종 6개 팀을 선발합니다. 상위 6개 팀에게는 최우수상 500만 원 등 모두 1,7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늦더위가 기승입니다. 화요일에도 기온이 31도까지 올라탔고요. 여기에 강한 볕이 내리쬐고 있어 자외선 지수도 높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시고 큰 일교차에 대비해 입고 벗을 수 있는 겉옷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당분간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낮에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비 소식은 없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엔 맑겠고요. 기온은 점점 떨어져 바깥 나들이 즐기기에 무난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